오전 이 전략이 9시 실행된다면 17분 론칭 첫 달 매출 서울 목표를 15억 강남구 정도 테헤란로 측정됩니다. 네, 한복판 시장 분석을 기반으로 지하 합니다. 2층 이 전략이 지상 실행된다면 론칭 첫 달 매출 28층짜리 목표를 루나 15억 정도 코퍼레이션 측정됩니다. 빌딩 네, 시장 22층 마케팅 본부 사무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키보드 치는 소리, 복사기 소리. 그 안에서 한서연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87페이지짜리 파일이 열려 있었다. 루나 신제품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 최종본 B 12 12번째 수정본이었다. 3개월 전 처음 초안을 썼을 때가 B 1이었다. 그 뒤로 팀원들과 밤을 새워가며 주말을 반납해가며 고치고 또 고쳤다. 경쟁사 분석, 소비자 심리 분석, SNS 바이럴 전략, 인플루언서 매핑, 전통 매체 배분 예산 시뮬레이션 KPI 설정까지 한 줄 한 줄에 서연의 3개월이 녹아 있었다. 오늘 오전 10시 강도준 본부장 앞에서 최종 보고가 있었다. 서연은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훑었다. 완벽했다. 아니, 완벽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획에 진심으로 자부심을 느꼈다. 이 정도면 어떤 피드백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옆자리에서 이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과장님, 오늘 발표 잘하실 거예요. 진짜로요. 이번 기획안 진짜 완벽해요. 저 어제 혼자 다시 읽어봤는데 읽으면서 소름 돋았어요. 서연이 고개를 돌려 이지수를 봤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다. 이 아이도 어젯밤 늦게까지 남아서 발표 자료를 보조했다. 지수야. 네. 어젯밤에 몇 시에 퇴근했어? 이지수가 눈을 피하며 말했다. 새벽 1시요. 왜 그렇게까지? 과장님이 3개월 동안 그러셨잖아요. 저라도 해야죠.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에이, 당연한 거죠. 오늘 잘 되어야 해요. 꼭요. 서연은 다시 화면을 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잘 될까? 사실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 기획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를 오래전에 접었다는 것을. 강도준 본부장이 자신의 기획안을 통과시켜 준 것은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유도 없이 반려됐다. 피드백도 없었다. 그냥 다시 해와. 그게 전부였다. 처음엔 자신이 부족한 줄 알았다. 밤을 새워 고쳤다. 다른 팀 사례를 연구했다.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언제나 같았다. 다시 해와. 그제서야 서연은 깨달았다. 이건 기획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강도준은 처음부터 한서연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한서연이 잘났기 때문이었다. 숫자를 깨고 있고 말이 논리적이고 회의에서 조리 있게 발언했다. 팀원들이 그녀를 따랐다. 그게 강도준에게는 눈엣 가시였다.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존재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그래서 1년 동안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끈질기게 한서연을 짓밟았다. 서연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버텼다. 왜냐면 자신의 일이 좋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지 않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오전 9시 50분 서연은 노트북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발표하러 가볼게. 이지수가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잘하실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과장님. 팀원 몇 명도 응원의 눈빛을 보냈다. 서연은 22층 대회의실을 향해 걸어갔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조용히 심호흡했다.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표정도 흔들리지 않았다. 안에서 뭔가가 조여오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것을 밖으로 내보이는 것은 서연의 방식이 아니었다. 10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다.
강도준이 들어섰다. 그는 짙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 금태 안경을 썼다. 45세 치고는 머리가 많이 휘어져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권위 있어 보이게 만들었다. 그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당연하다는 듯이 상석에 앉았다. 김미래 인사팀장이 그 뒤를 따라 들어왔다.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팀원들이 줄줄이 자리를 잡았다. 서연은 스크린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마케팅 1팀 한서연 과장입니다. 오늘은 3분기 신제품 루나 글로우의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약 30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표가 시작됐다. 서연은 막힘이 없었다. 87페이지를 3개월 동안 읽고 또 읽어서 이제는 몸에 배어 있었다. 숫자를 물어봐도 즉각 답했다. 경쟁사 데이터를 물어봐도 슬라이드 넘기지 않고 설명할 수 있었다. 팀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다. 이건 진짜다라는 눈빛. 보고서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집중됐다. 서연은 그 눈빛들을 느끼며 계속했다. 20분이 지났다. 25분이 지났다. 30분 정각에 서연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이상으로 루나 글로우 통합 마케팅 전략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전략이 실행된다면 론칭 첫 달 매출 목표를 15억, 3개월 누적 시장 점유율 3위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그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익숙한 침묵이었다. 강도준이 이런 침묵을 즐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침묵. 팀원들이 박수를 치려다 강도준의 표정을 보고 멈췄다. 강도준은 팔짱을 낀 채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볼펜을 딸깍딸깍 소리내며 15초, 30초, 1분. 그가 입을 열었다. 한 과장, 네, 본부장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거 다 다시 해와.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차분하게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어? 전체가 문제야. 방향 자체가 틀렸어. 방향이 틀렸다고 하시면 어떤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신지요? 그걸 내가 왜 알려줘야 해? 그게 당신 일 아니야? 과장이면 그 정도는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서연은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물었다. 본부장님, 저는 3개월을 이 기획안에 투자했습니다. 시장조사, 소비자 분석, 예산 시뮬레이션 모든 과정에서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을 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논리적으로 부족한지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시면 즉시 반영하겠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업무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강도준의 눈이 순간 가늘어졌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팔을 풀고 테이블 위에 볼펜을 내려놓으며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숨을 참았다. 한 과장, 네, 넌 여기서 끝이야. 그 말이 공기를 쪼갰다. 서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것은 0.3초였다. 그녀는 곧 표정을 되돌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인사팀이랑 얘기해. 오늘 중으로. 강도준은 더 이상 서연을 보지 않았다. 파일을 집어들고 의자를 밀며 일어섰다. 김 팀장. 김미래가 즉각 일어서며 말했다. 네, 본부장님. 오늘 오후 3시로 잡아. 알겠습니다. 김미래가 서연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한 과장님, 오후 3시에 인사팀으로 오세요. 그게 전부였다. 두 사람은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회의실엔 서연과 팀원들만 남았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서연의 노트북 화면엔 여전히 마지막 슬라이드가 떠 있었다. 이지수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과장님. 서연은 손을 들어 이지수를 멈췄다. 조용하라는 신호.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도심의 빌딩 숲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봄이 오려는지 연두빛 기운이 멀리 산등성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서연은 생각했다. 끝이라고. 진짜로 끝인 거야? 내가 3개월 동안 쌓은 게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진동이었지만 서연은 느꼈다. 발신인 어머니 시어머니. 서연은 짧게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고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 끝 어머니, 창가. 오늘 발표가 서연은 있었는데 빌딩 외벽 유리에 좀 기대어 힘들었어요.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어머니. 서연아. 최명숙의 목소리였다. 낮고 단단했다. 50평생 수많은 파도를 통과해온 사람의 목소리. 지금 괜찮아? 잠깐의 침묵. 네, 괜찮아요. 거짓말. 서연은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는 늘 이랬다.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오늘 발표가 있었는데 좀 힘들었어요. 도준이가 또 했구나. 서연의 몸이 굳었다.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강도준이란 사람하고 30년을 한 집에서 살았어. 그 인간 패턴을 내가 모를 것 같니?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회사 내 행각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알면서도 지금껏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화를 해왔다는 것이, 어머니, 저는 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서연아, 들어라. 명령이었다. 부드러운 명령. 오늘 그 인간이 뭐라고 했는지 다 얘기해봐. 처음부터 끝까지.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이야기했다.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을, 강도준이 발표를 듣는 내내 팔짱을 끼고 있었던 것, 다시 해와라는 말, 방향이 틀렸다는 말, 그리고 마지막 넌 여기서 끝이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5초, 10초, 15초. 그리고 최명숙이 말했다. 오후 3시 인사팀 미팅. 혼자 가지 마라. 서연이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 설마. 내가 간다. 어머니, 안 돼요. 이건 제 문제예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내 문제가 맞아. 그래서 내가 가는 거야.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논리가 이상한 것 같은데 반박이 되지 않았다. 최명숙의 말에는 언제나 이런 힘이 있었다. 틀린 것 같지만 결국은 맞는 말. 어머니, 이렇게 되면 아버님이랑 어머니 사이가.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단호했다. 서연아. 네. 준혁이한테 들었어. 내가 3개월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새벽 2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회사 나가고 집에 와서도 노트북 켜놓고 그 공든 탑을 그 인간이 발로 차는 거 내가 그냥 두고 볼 것 같니?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강도준에게 갈굼당해도, 야근을 밥 먹듯 해도, 기획안이 반려돼도, 승진이 누락돼도 울지 않았다. 그것이 서연의 방식이었다. 감정을 드러내면 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차올랐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고마운 거 없어. 2시 45분에 로비에 있을게.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가에 작은 웃음이 번졌다. 같은 시각 강도준의 집무실. 강도준은 등을 기대고 의자에 앉아 김미래와 마주보고 있었다. 회의에서 돌아온 지 5분도 채 안 됐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평온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후 3시에 처리해. 권고사직 동의서 미리 준비해놔. 김미래가 수첩에 메모를 적으며 말했다. 본부장님, 한 과장이 순순히 사인할까요? 그 사람 성격이 좀 까다롭잖아요. 지난번에 반려건으로도 이해 제기를. 까다로우면 어때? 강도준이 콧방귀를 뀌었다. 내가 대표랑 미리 얘기 다 해뒀어. 위에서 결정된 거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야.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해? 일개 과장이. 혹시 노동청에 신고라도 하면요? 증거가 있어야 신고를 하지. 강도준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회의록에 내 발언 남겨놓은 거 없고 업무 지시는 구두로만 했고 내가 그렇게 허술하게 20년을 살아온 줄 알아? 김미래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강도준이 덧붙였다. 아, 그리고 김 팀장. 우리 테리 인턴 기간 연장건 이번 달 안에 정식 채용으로 올려줘. 신규 채용 공고 형식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턴 정식 채용은 공채 전형을 거쳐야 한다는 인사 지침이. 그런 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서류만 잘 만들어놔. 알겠습니다. 김미래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오후 3시에 회의실 잡아놓겠습니다. 그래. 30분이면 충분해. 강도준은 김미래가 나간 후 창밖을 한참 바라봤다. 한서연.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입사 첫날부터 그랬다. 질문이 너무 많고 논리가 너무 정확하고 회의에서 윗사람 보는 법을 몰랐다. 고개를 꾸벅이고 네, 알겠습니다를 할 줄을 몰랐다. 여자가 저렇게 튀면 안 되는데 팀원들이 따르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한 과장 아래 있는 팀원들이 자신보다 한서연 말을 더 잘 들었다. 그게 자존심을 건드렸다. 1년이나 참았다. 이제 됐어.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치는 북소리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메아리쳐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오후 2시 여기 어쩐 일로 45분 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한서연이 만나게 돼서 엘리베이터를 유감이군요. 타고 무슨 일인지 1층 말씀해 로비에 주십시오. 내려왔을 때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최명숙은 이미 와 이런 식으로 있었다. 만나게 돼서 유감이고. 진한 버건디색 롱코트, 손목 위까지 올라오는 흰 장갑, 진주 목걸이와 진주 귀걸이, 반듯하게 세팅된 은빛 머리카락. 62세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기품이 넘쳤다. 회사 로비 소파에 앉아 있는데도 마치 그 소파가 어자처럼 보였다. 로비 안내데스크 직원이 몇 번이나 힐끔힐끔 쳐다봤다. 서연을 발견한 명숙이 천천히 일어섰다. 두 사람이 마주봤다. 왔어? 네, 어머니. 명숙은 서연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다. 눈이 약간 부어 있었다. 울지는 않았지만 울 뻔했던 흔적이 역력했다. 화장 아래 피곤함이 쌓여 있었다. 명숙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잘했어. 안 울었구나. 서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명숙이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오늘 넌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내가 할게. 어머니, 그래도 제가 당사자이니까. 들어. 넌 오늘 거기서 너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 말이 많으면 빈 구석이 생겨. 조용히 있어.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믿을게요. 엘리베이터가 왔다. 두 사람이 탔다. 12층 버튼을 누르면서 명숙이 핸드백 속을 한번 확인했다. 서류 봉투 2개, 법무법인 명함, 그리고 조용히 닫혔다. 12층 인사팀 문이 열렸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일어나며 말했다. 어머, 한 과장님. 회의실로. 그러다 명숙을 보고 말을 멈췄다. 저분은 어떻게 오셨어요? 명숙이 직원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한 과장님 어머니입니다. 같이 들어갈게요. 직원이 당황해서 어물어물하는 사이 명숙은 이미 복도를 걸어 회의실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서연이 그 뒤를 따랐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안에는 강도준과 김미래가 앉아 있었다. 테이블 중앙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권고사직 동의서가 든 봉투. 강도준은 한서연이 들어오는 것을 보며 이미 이긴 사람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뒤로 들어오는 또 다른 사람을 봤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얼어붙었다. 무너졌다. 명수가. 최명숙은 회의실에 들어서며 남편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오래된 채권자가 오래된 채무자를 마주하는 눈빛이었다. 당신이 진 빚을 나는 기억한다. 는 눈빛. 도준 씨,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라니. 오늘 아침 같은 식탁에서 마주보고 밥을 먹은 사이가. 그러나 명숙의 어투는 완전히 공적이었다. 낯선 사람에게 말하듯, 그러나 낯선 사람보다 더 무거운 거리감으로 김미래가 의자에서 반쯤 일어서며 말했다. 저 실례지만 어떻게 오셨는지요? 지금 이 자리는 인사 관련 면담 자리라서. 나요? 명숙이 김미래를 바라봤다. 조용하고 또렷하게. 우리 며느리 옆에 있으러 왔죠. 뭐 문제 있어요? 며느리요? 김미래의 눈이 커졌다. 고개를 돌려 강도준을 봤다. 강도준의 얼굴은 이미 낯빛으로 변해 있었다. 명숙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자리에 앉았다. 서연도 그 옆에 앉았다. 명숙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 시작할까요? 권고사직 얘기를 하시려고 부르셨다고요? 강도준이 헛기침을 했다. 명수가, 이건 회사 일이야. 내가 여기 이렇게 오면 좀 곤란해. 왜요? 내 며느리 일인데요. 그래도 직장 인사 문제는 가족이. 잠깐만요. 명숙이 부드럽게 강도준의 말을 잘랐다. 도준 씨, 나 이 건물 지분 11.3% 가지고 있어요. 알죠? 침묵. 대주주로서 회사 인사 문제가 궁금한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김미래의 낯빛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강도준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명수가 일단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집 얘기는 집에 가서 해요. 지금 여기선 회사 얘기를 합시다. 명숙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천천히 뜯었다. 안에서 A사 용지 2장을 꺼냈다.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한서연 과장을 권고사직 처리한다. 사유 업무 성과 미달 및 조직 부적응. 명숙이 서류를 내려놓았다. 도준 씨, 업무 성과 미달이요? 강도준이 턱을 들며 말했다. 그건 회사가 판단하는 거야. 내가 본부장으로서. 그러면 이걸 좀 봐요. 명숙이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첫 번째 봉투. 안에서 A사 용지 여러 장이 나왔다. 이게 뭔지 알아요? 지난 2년간 마케팅팀 실적 분석 자료예요. 프로젝트 완료율, 예산 집행 효율, 고객 만족 지수, 매출 기여도 전부 들어있어요. 이 자료에서 한서연 과장 이름이 긍정성과 항목에 몇 번 나오는지 알아요? 강도준은 말이 없었다. 47번이에요. 47번. 전부 긍정성과. 그런데 업무 성과 미달이에요? 서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이걸 어떻게 구했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지금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명숙은 계속했다. 그리고 이건 뭔지 알아요? 도준 씨가 지난 1년간 한 과장 기획안을 반려한 목록이에요. 총 9개. 반려 사유 없음.
9개 전부 다. 그런데 다른 팀원들 기획안 반려율은 평균 12%예요. 한 과장만 100% 반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강도준의 턱이 굳었다. 그건 내 판단으로.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죠. 명숙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판단의 이유가 있어야죠. 9번 반려하면서 단 한 번도 서면 피드백을 주지 않은 게 판단이에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강도준은 입을 다물었다. 김미래가 조용히 일어나려 했다. 명숙이 그쪽을 바라봤다. 김 팀장님 앉아 계세요. 당신한테도 할 말이 있어요. 김미래는 못에 박힌 듯 그 자리에 다시 내려앉았다. 명숙이 두 번째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번엔 훨씬 두꺼웠다. 이건요, 지난 5년간 도준 씨가 이 회사 여직원들한테 한 짓들 정리한 거예요. 회의 중 공개 모욕, 부당 업무 지시, 음주 강요, 인사불이익, 진술서, 증언서, 카카오톡 캡처, 이메일 캡처 포함해서요. 총 14명이에요. 그 말이 회의실을 강타했다. 강도준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게 어디서 났겠어요. 당신이 피해줬던 사람들이 줬죠. 혼자 삭히다가 누군가 나서준다고 하니까 다들 나와줬어요. 서연도 충격을 받았다. 14명. 자신 외에도 13명이 더 있었다. 그 사람들을 명숙이 직접 만났다는 것도. 강도준의 입술이 떨렸다. 명수가 나는 그냥 업무 지시를. 도준 씨. 명숙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낮췄다. 그러나 그 낮은 목소리가 더 무거웠다. 방 전체가 그 목소리의 무게에 눌리는 것 같았다. 우리 30년 살았잖아요. 30년. 나 당신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알아. 근데 이건 아니에요. 강도준은 처음으로 아내의 눈을 피했다. 서연이가 우리 식구예요. 우리 준혁이 아내예요. 당신이 그 아이를 1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걸 모른 척해야 해요?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지금 아내로 온 게 아니에요. 이 회사 대주주로 왔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왔어요. 조용히 처리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그 서류 찢어요. 강도준은 오랫동안 테이블 위 서류를 내려다봤다. 10초, 20초, 30초. 그의 손이 천천히 권고사직 동의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두 번으로 찢었다. 서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졌다.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았다. 명숙이 일어섰다. 김 팀장님. 김미래가 고개를 들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없던 걸로 해주세요. 대신 당신이 그동안 공모한 것들 나 리스트 갖고 있어요. 이번 한 번은 넘어가는 거니까 다음엔 없어요. 김미래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명숙이 서연에게 눈짓했다. 나가자. 두 사람은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명숙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꽉 잡았다. 수고했어. 서연은 그제서야 눈물 한 방울을 흘렸다. 딱 한 방울이었다. 그러나 그 한 방울 안에 1년이 녹아 있었다. 회의실 안에 밥 두 먹어요. 사람이 입맛에 남았다. 맞을 거예요. 강도준과 김미래.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이 밥 없었다. 먹어요. 입맛에 맞을 김미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본부장님, 나가. 그 한마디에 김미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강도준은 홀로 남아 찢겨진 서류 조각을 바라봤다. 30년. 명숙과 30년을 살았다. 명숙은 재벌 3세였다. 강도준이 평사원 시절 그녀가 먼저 자신을 선택했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시절 강도준은 명숙이 고마웠고 그 고마움을 갚으려 열심히 살았다. 진짜로 열심히 살았다. 밤을 새워 일했고 승진할 때마다 명숙에게 제일 먼저 전화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고마움이 익숙함이 됐고, 익숙함이 당연함이 됐고, 당연함이 오만함이 됐다. 명숙이 자신의 남편이라는 것이, 자신의 뒤에 명숙이 있다는 것이 당연해지면서 그는 밖에서 점점 거칠어졌다. 명숙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아내가 자신의 직장에 나타나서 이렇게 할 줄은. 강도준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분노와 수치심과 그리고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명숙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30년을 같이 살아온 사람을. 그날 밤 강도준의 집. 준혁이 거실에서 책을 읽다가 아버지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신발 벗는 소리.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 인사도 없이 명숙이 부엌에서 나왔다. 왔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명숙은 조용히 안방 문 앞에 섰다. 밥 먹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문이 열렸다. 강도준은 넥타이를 풀고 나왔다. 얼굴이 지쳐 있었다. 낮에 회의실에서 봤을 때와는 달리 지금 그 얼굴엔 위험이 없었다. 그냥 피곤한 중년 남자의 얼굴이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침묵이었다. 이 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은 게 언제인지. 보통은 강도준이 늦게 들어왔고 명숙은 먼저 먹었고 준혁은 자취하던 시절엔 없었다. 반을 먹었을 때 강도준이 입을 열었다. 명숙아. 명숙이 국을 떠먹으며 응했다. 오늘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요? 직장에까지 와서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명숙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창피요. 직장 사람들 앞에서 아내한테 그런 말 들으면 내가 어떻게 돼? 명숙이 남편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 분노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다. 그냥 담담했다. 도준 씨, 지금 내가 당신한테 창피를 줬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서연이가 1년 동안 당신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다른 14명이 얼마나 당했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직장에 나타난 게 창피한 거예요? 강도준은 말이 없었다. 나 당신한테 화가 나요. 명숙이 조용히 말했다. 많이. 오래 쌓인 거예요. 강도준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도 미안해. 서연이한테도. 그 말은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서연이한테 해야죠. 알아. 그리고 도준 씨. 명숙의 목소리가 더 진지해졌다. 나한테 숨긴 게 그것뿐이에요? 강도준이 고개를 들었다. 뭔 소리야? 회사 자금 관련해서. 순간 강도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모르면 됐고, 알면 지금 당장 얘기해요. 긴 침묵. 강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명숙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밥 먹어요. 더 먹을 거면 국도 떠줄게요.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강도준은 홀로 식탁에 앉아 반찬을 바라봤다. 회사 자금. 명숙이 어떻게 알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다음 날 자, 오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강도준은 심각한 출근하지 상황입니다. 추가 조사가 않았다.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마케팅 재무 데이터부터 본부 확인해야 합니다. 팀원들이 자, 웅성거리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한 건 생각하나요? 심각한 식시가 상황입니다. 추가 조사가 지나면서였다.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본부장님 어디 가셨어? 연락 안 되시나? 오늘 외부 일정 있으신가? 이지수가 서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과장님, 본부장님이 안 오셨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신경 쓰지 말고 일해. 그러나 오전 11시 사내 메일로 공문이 날아왔다. 긴급 팀장급 이상, 긴급 임시회의 소집 14층 임원 회의실 11시 30분. 발신자 대표이사실. 이지수가 눈을 크게 떴다. 과장님, 이거 엄청 큰 건 아닌가요?
서연은 공문을 읽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마도 14층 임원 회의실. 팀장급 이상 관리자 20여 명이 모였다.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박현태 대표가 자리에 앉았다. 굳은 표정이었다. 보통 때 그는 회의 시작 전에 가벼운 농담 한두 마디씩 했다. 오늘은 없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사회로부터 안건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 회사 대주주 중 한 분이 감사 청구를 넣으셨습니다. 감사 대상은 마케팅 본부 전반에 걸친 인사처리 적정성, 그리고 최근 3년간 마케팅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에 따라 감사팀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강도준 마케팅 본부장은 조사 기간 동안 직무 정지입니다.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마케팅 본부 업무는 한서연 과장이 직무대행으로 임시 수행합니다. 이번엔 진짜 술렁거렸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로 쏠렸다. 서연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사실 이 발표가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다. 시어머니가 어제 회의실에서 한 일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어질 줄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 놀랍지 않기도 했다. 명숙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결정하면 즉시 움직이는 사람. 박현태가 덧붙였다. 이번 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가 끝났다. 사람들이 나가면서 수군거렸다. 강 본부장이 직무 정지라고? 한 과장이 대행이야? 갑자기 대주주가 감사 청구를 넣었다는 게 최명숙 여사 아냐? 강 본부장 사모님이잖아. 그분이 진짜로 부부끼리 이런 일이? 서연은 그 말들을 들으며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오세진 감사팀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과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오세진의 감사팀 사무실. 서류 더미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차트와 그래프가 붙어 있었다. 오세진은 문을 닫고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한 과장님, 저 어젯밤부터 자료를 검토했어요. 대주주 감사 청구가 오자마자. 빠르시네요. 중요한 건 빨리 해야 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게 나왔어요. 서연이 자세를 고쳤다. 강 본부장 관련 인사 건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 관련해서도요. 자금이요? 오세진이 노트북을 돌려서 화면을 보여줬다. 지난 3년간 마케팅 예산 집행 내역인데요. 보시면 외주 용역비 항목이 전체 예산의 약 23%를 차지해요. 금액으로 약 18억 원대. 그런데 이 외주 업체들을 확인해 봤더니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고요? 사업자 등록은 돼 있는데 실제 사무실이 없고 직원이 없고 사업 활동 내역이 없어요. 이름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들이에요. 여기에 18억 원이 들어간 거예요.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면 그 돈이 지금 확인된 건 7억 8천만 원. 이 계좌에서 저 계좌로 여러 번 이동해서 최종 귀착점을 추적 중인데 두 개 방향으로 흘러가요. 강도준 본부장 관련 계좌 하나, 그리고 오세진이 잠깐 멈췄다. 박현태 대표 관련 계좌 하나. 서연의 눈이 커졌다. 대표님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우리 자체 조사론 한계가 있어서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했고 법무법인에서도 검토 중이에요. 대주주 측에서 직접 붙이신 법무팀이요. 서연은 생각했다. 이게 그거였구나. 강도준이 나를 그렇게 짓밟은 이유가 단순히 감정이 아니었어. 내가 기획안을 올리면서 예산을 들여다봤기 때문이야. 내가 숫자를 꼼꼼히 보는 게 눈엣 가시였던 거야. 한 과장님, 오세진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이 회사에서 1년 동안 당한 이유 중 하나가 아마 이것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당신이 너무 꼼꼼하게 일을 했거든요. 그게 눈에 거슬렸던 거 아닐까요? 서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오 팀장님,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크게 갈 것 같아요. 검찰 수사까지도요. 그래서 한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세요. 반려됐던 기획안 9개. 그것들 백업 다 갖고 계세요? 네, 다 있어요. 서버에도 있고 외장하드에도 따로 저장해뒀어요. 오세진이 처음으로 옅게 웃었다. 다행이에요. 그 기획안들이 강 본부장이 이유 없이 반려했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부당 인사처리 증거로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 드릴게요. 자, 그날 잘 봐봐요. 오후 어때요? 네, 이 강태리가 부분이 좀 서연의 애매해 자리로 보이네요. 왔다. 맞아요. 수정이 인턴 필요할 것 배지를 같습니다. 달고 자, 있었지만 잘 봐봐요. 어때요? 오늘따라 얼굴이 네, 이 부분이 좀 초췌했다. 애매해 보이네요. 눈이 부어 있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그녀는 서연의 자리 앞에 서서 말했다. 한 과장님.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가 직무정지됐잖아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회사에 와서 다 망쳐놓은 거잖아요. 팀원들이 슬쩍 이쪽을 봤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강 인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다 과장님 때문이잖아요. 테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데 그걸 한 과장님 하나 때문에. 강 인턴.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팀원들이 조용해졌다. 나 때문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스스로 한 일 때문이야. 거짓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 알아요. 강 인턴. 서연이 테리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한테만 한 게 아니야. 14명이야. 14명의 직원이 피해를 입었어. 그 중에 퇴직한 사람도 있고 병가를 낸 사람도 있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있어. 테리의 눈물이 터졌다. 그래도 제 아버지는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였을 수 있어. 나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야.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직장에서 14명에게 한 일은 그것도 사실이야.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일 수 있어. 그게 슬픈 거고. 테리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을 참으려 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거야. 테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저 아이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다. 아버지를 잘못 알고 자란 아이. 아버지를 믿고 싶은 마음과 진실 사이에서 찢기고 있는 아이. 서연은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강 인턴. 테리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다. 아버지 면회 가고 싶으면 인사팀에 연락해봐. 어차피 형사 절차 전에 충분한 시간 있어. 테리가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나갔다. 이지수가 서연 옆에 와서 조용히 말했다. 과장님, 엄청 대인배시다. 서연이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그냥 사람이 불쌍한 거야. 그날 저녁 최명숙의 집무실. 명숙은 법무법인 변호사 3명과 마주 앉아 있었다. 최 여사님, 이번 주 안에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법인 쪽에서도 최종 보고서가 나왔고요. 횡령 혐의가 성립하는 건 거의 확실합니다.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피해자 측 진술도 14명 전원이 다 됐죠? 네. 다들 정식 피해자 진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좋아요. 진행하세요. 변호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 여사님, 이번 건이 진행되면 남편분과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지실 텐데요. 명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복잡하면 어때요? 옳고 그름의 문제인데. 그래도 30년이 지났다고 그름이 오름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변호사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명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이 내려와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강도준. 30년을 살았다. 처음엔 좋았다. 진짜로 좋았다. 그가 사원이었을 때, 자신이 선택했을 때,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을 때, 명숙은 이 사람이라면 후회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생각이 맞았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그가 달라졌다. 힘이 생기자 사람이 달라졌다. 그리고 그 달라진 부분을 명숙은 못 본 척했다. 아니, 못 본 척한 게 아니라 그것이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던 것이다. 그 선이 잘못됐다는 걸 서연이 깨닫게 해줬다. 우리 식구가 피해자가 될 때까지 나는 뭘 하고 있었나? 명숙은 조용히 결심했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감사가 시작된 지 열흘. 구독, 좋아요, 알람 그 열흘 설정까지 동안 해주시면 회사는 감사하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다. 축하드립니다. 외부 회계법인 감사 결과가 나왔다. 유령업체를 통한 횡령 총액은 최종 12억 8천만 원으로 확인됐다. 강도준이 7억 2천만 원, 박현태 대표가 5억 6천만 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박현태는 자진 사임했다. 강도준은 해고됐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고 최명숙이 대주주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비상경영체제를 제안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수용했다. 외부 전문가 CEO를 영입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새 CEO는 마케팅 본부의 전면 재정비를 선언했다. 그리고 마케팅 본부장의 한서연이 정식 선임됐다. 32세 여성 최연소. 발령이 났을 때 이지수는 혼자 조용히 팀원들한테 메시지를 돌렸다. 긴급 오늘 회의실 5시 비밀 모임. 아무도 눈치채면 안 됨. 오후 5시 서연이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축하합니다. 본부장님. 폭죽이 터졌다. 딸기 케이크가 있었다. 팀원들이 박수를 쳤다. 서연이 멍하니 서 있었다. 이지수가 케이크를 들고 웃으며 말했다. 본부장님이 딸기 케이크 좋아하신다고 하셔서요. 3층 편의점 거긴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연이 눈을 깜빡이다가 웃음이 터졌다. 진짜 웃음이었다. 참아왔던 것들이 웃음으로 쏟아졌다. 팀원들도 함께 웃었다. 본부장님, 이제 우리 기획안 통과 잘 되는 거죠? 맞아요. 반려 없죠? 물론이지.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대신 근거 없는 기획안은 나도 안 통과시켜. 단단하게 만들어와. 팀원들이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날 밤 늦게 서연은 본부장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방이었다. 강도준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책상 위의 서류들, 벽에 걸린 액자들. 서연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치우기 시작했다. 천천히. 이 방을 새로 채우면서 서연은 생각했다. 1년 동안 버텼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기획안이 반려될 때마다, 무시당할 때마다, 넌 여기서 끝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버텼다. 그 버팀이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러나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어머니가 있었다. 이지수가 있었다. 팀원들이 있었다. 오세진이 있었다. 그리고 준혁이 있었다. 사람은 혼자 버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변의 무수한 손들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것이다. 서연은 그것을 알았다. 책상이 강도준의 마지막 물건을 상자에 담으면서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 방이야. 봄이 왔다. 날씨가 좋네. 검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다. 강도준과 박현태는 구속 날씨가 기소됐다. 좋네. 유령 계좌 추적이 마무리되면서 횡령 혐의는 확정됐다. 두 사람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강도준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7억 2천만 원. 박현태 징역 4년, 추징금 5억 6천만 원. 두 사람 모두 항소했지만 업계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김미래 인사팀장은 직위 해제 후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그녀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강도준의 지시로 기획안 반려 문서를 조작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강태리는 회사를 자진 퇴직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 피해자 14명 중 퇴직자 3명은 회사로부터 공식 사과와 보상을 받았다. 재직자들은 부당 처우에 대한 인사 기록 정정을 요청했고 모두 수용됐다. 그리고 한서연은 정식 마케팅 본부장으로서 첫 번째 연간 성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발표 당일 이사회 회의실. 서연은 스크린 앞에 섰다. 1년 전 같은 회의실에서 다시 해와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었다. 1년 전 같은 건물 인사팀에서 권고사직 서류를 앞에 두고 앉았던 사람이었다. 지금 그 사람이 이사회 앞에서 발표하고 있었다. 마케팅 본부 전체 매출 기여도 전년 대비 31% 상승. 신제품 루나 글로우 론칭 3개월 만에 시장 점유율 2위 달성. 고객 만족도 지수 93점으로 사상 최고치. 이사회 멤버들이 메모를 했다. 최명숙도 이사회 멤버로 참석해 있었다. 그 사이 명숙은 이사회에 공식 합류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나왔다. 서연은 그 박수를 들으면서 생각했다. 이게 내 기획안이야. 반려됐던 그 기획안. 9번 반려됐던 것들이 이제 결과로 나왔어. 눈물이 맺혔지만 웃음이 더 컸다. 저녁, 시어머니 집. 서연이 딸기 케이크를 들고 찾아갔다. 명숙이 문을 열며 말했다. 또 케이크야? 어머니가 딸기 케이크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그랬나? 준혁이 오빠한테 들었어요. 명숙이 웃으며 문을 열어줬다.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동안 서연이 케이크를 잘랐다. 어머니, 오늘 발표에 오셨잖아요. 당연히 가야지. 대주주가 이사야. 감사해요. 봐주셔서. 내가 뭘 봐줘. 내가 한 거지. 두 사람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 케이크를 먹었다. 창밖으로 봄 저녁 노을이 물들어 있었다. 잠시 후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 아버님 항소심 결과 기다리시는 거죠? 명숙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응, 많이 힘드시죠?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명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30년이잖아.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그 세월이 없었던 게 되는 건 아니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근데 말이야, 서연아. 네. 잘못한 건 책임져야 해. 내 남편이든 내 친구든 내 자식이든. 그 원칙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 안 해. 그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넌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명숙이 서연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내가 1년 동안 포기 안 하고 버텼잖아. 그게 가장 어려운 거야. 부당한 걸 당하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내가 무너지는 거였는데. 넌 안 무너졌잖아. 서연의 눈이 뜨거워졌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반반이야. 두 사람이 잠시 웃었다. 명숙이 케이크를 한 입 먹으며 말했다. 맛있다. 딸기 케이크 맞네.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맞죠? 집으로 돌아온 밤. 준혁이 소파에서 책을 읽다 고개를 들었다. 왔어? 응. 서연이 코트를 벗어걸며 말했다. 오늘 어머니 만났어. 케이크 들고. 알아. 어머니한테 연락 왔어. 준혁이 책을 덮고 일어났다. 오늘 발표 잘 됐다며. 응. 수고했다.
서연이 남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냥 안겼다. 말없이, 설명 없이, 준혁도 그냥 안아줬다. 잠시 그렇게 있다가 서연이 말했다. 고마워, 여보. 뭐가? 버텨줘서, 옆에 있어줘서. 준혁이 서연의 등을 두드렸다. 당연한 거잖아. 서연이 눈을 감았다. 1년이 지나갔다. 그 1년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나? 얼마나 많이 무너질 것 같았나? 얼마나 여러 번 그냥 다 포기하고 나가버리고 싶었나? 그러나 버텼다. 그리고 여기 있다. 서연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끝이 아니었어. 준혁이 물었다. 뭐? 넌 여기서 끝이야 라는 말 들었잖아. 근데 끝이 아니었어. 준혁이 짧게 웃었다. 당연하지. 그 말한 사람이 끝났잖아. 서연도 웃었다. 창밖에 봄밤이 내려앉아 있었다. 봄이 또 왔다. 지켜봐 주세요, 어머니. 저 루나 잘할게요. 코퍼레이션 그래, 우리 딸, 마케팅 내가 지켜보고 본부. 있을게. 한서연 본부장은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커피를 내리고 노트북을 켰다.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이 함께 있었다. 달라지지 않은 것 아침 일찍 오는 것, 커피를 직접 내리는 것, 화면 앞에 앉아 하루를 시작하는 것. 달라진 것, 이제 그 옆에 이지수 대리가 와서 본부장님 좋은 아침이에요를 외친다는 것. 대리님, 목소리 좀 낮춰. 아직 9시 전인데 벌써 본부장 모드예요? 8시 30분부터 본부장 모드야. 이지수가 웃으며 커피를 내밀었다. 오늘 이사회 있어요. 잊지 마세요. 알아. 서연은 오늘의 보고서를 열었다. 그 화면에는 새로운 기획안이 있었다. 루나 글로우 2세대 통합 마케팅 전략 B1, B1이었다. 아직 첫 번째 버전이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다. 1년 전 이 시각, 넌 여기서 끝이야 라는 말이 날아왔다. 그 말을 칼처럼 맞았다. 그 순간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끝은 없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문이 사실은 다른 문으로 가는 복도였다. 서연은 화면을 보며 타이핑을 시작했다. 그 시각 다른 곳들에서 최명숙은 이사회 회의실로 들어서며 이사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안건은 하반기 경영 전략 승인. 서연이 올린 마케팅 예산안이 포함돼 있었다. 한준혁은 건축사무소에서 새 프로젝트 도면을 펼치며 수석 디자이너에게 말했다. 이번 건 재미있겠는데요. 이지수 대리는 자기 자리에서 노트북 2개를 켜놓고 보고서와 SNS 분석 툴을 동시에 돌리며 에너지 드링크를 마셨다. 오세진 감사팀장은 새로운 감사 지침 매뉴얼을 만들고 있었다. 이번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강도준은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며 조용히 있었다. 그가 오랫동안 외면했던 것들을 지금은 생각하고 있었다. 강태리는 새 직장에서 아직 적응 중이었다.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안고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려 노력하며 그리고 이름 모를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한서연들이 부당한 상황 속에서 버티고 있었다. 그 버팀이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운다는 것을 모른 채로 그러나 버티고 있었다. 마지막 장면. 서연의 본부장실. 점심시간. 서연은 혼자 창가에 서서 점심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다. 연두빛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서연은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버텼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다였어. 능력도 있어야 하고 기회도 있어야 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그것도 맞다. 시어머니가 없었다면 달랐을지도 모른다. 이지수가 없었다면, 오세진이 없었다면, 준혁이 없었다면.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힘이 되려면
버티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버티는 사람 옆에 힘이 모이는 것이다. 서연은 도시락을 내려놓고 창가에서 돌아섰다. 책상으로 걸어갔다.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새로운 87페이지의 시작이었다.